꽃가루가 온 집안에 날려다니니 주부들은 청소에 바쁜 계절 화창한 봄입니다. 분홍 꽃나비 벚꽃이 떨어지고 초록으로 갈아입은 주위를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면 눈이 맑아져 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의 일상도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이 얼마만인지요. 저녁이 되면 동네 술집마다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동네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참, 코로나 지나고 보니 희한한 세상 다 살아봤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산책 옴니버스 소소한 행복일기 진행자 방정희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흰배뜸부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흔히 보았던 뜸부기가 요즘은 귀한 몸이 되었는데요. 그중 흰배뜸부기는 더 귀한 몸이시지요. 그 귀한 모습을 제가 최근에 두루공원에서 보았습니다. 이 발기는 탑과 두루 야구장 사이 연못에서 말이죠. 평소에는 조용한 연못의 어느 날 발길이만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사진작가들이 나래비를 쭉 서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나 대포가 연못에 가득이네 라고 하는 말에 웃음이 크크 났습니다. 여 사람들이 와 이리 많습니까? 모두 흰배뜸부기 찍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무슨 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찍으러 온 걸까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침 일찍 오셨네. 흰배뜸부기 찍으러 새벽 일찍 나섰다 아닙니까? 이 귀한 새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다니 참 신기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렸는데요. 갑자기 찰칵찰칵 소리가 나길래 서둘러 연못을 살피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새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동료를 잃고 길을 잃었는지 원래 뜸부기는 농촌의 모내기가 끝나고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어찌하여 도심 속 이 작은 연못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연못에는 독일 붓꽃, 수련이 많이 있고 남북으로는 기작은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섭지가 조금 있었는데 이름 모를 크고 작은 새와 오리, 비둘기, 잠새, 직박구리들이 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연못이 잠시나마 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진작가 몇몇이 커피를 마시고 있길래 다가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보는데 그중 여성작가 한 분이 제게 나이가 몇이냐고 묻길래 72세라고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언니와 나이가 같네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흰배뜸부기는 정말 이뻤습니다. 배는 하얗고 등과 날개는 거무스름한데 부리는 초록, 노랑, 빨강 등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 작가분이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시는데 제가 부엉이네요 하니 소쪽새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흰배뜸부기와 소쪽새 사진 2장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원래 사진작가들은 사진을 아무나 주지 않는다면서 낙관까지 찍힌 사진을 전송해 주셨습니다. 여성 작가분은 저를 보고 사진을 해보라고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소시적에 사진에 관심이 있어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일 때를 대비해서 카메라만 들고 장소 불문 무엇이든 찍다 보면 하루에가 훌쩍 지나가겠지요. 혼자서 시간 보내기는 안성맞춤이란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지요. 실제 흰배 뜸부기는 작고 재발라서 순간 포착이 어렵습니다. 찍으려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대나무 숲으로 숨어버리고 또 언제 나타날지 그건 뜸부기 마음이니까 긴 시간 한 곳을 응시할 수밖에. 인고의 정신세계로 돌입합니다. 작가님들의 작품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날 틈새서 찍은 동영상과 한 컷 한 컷을 노트북에 옮겨보니 멋진 동영상 하나를 건졌습니다. 다른 사진들은 너무 확대해서인지 사진이 다 깨져 못쓰게 되어 속이 상했지만 노트북 화면을 채우고 있는 흰배 뜸부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완전 매료되었지요. 그래서 그날 이후 매일 아침 흰배 뜸부기를 보러 연못으로 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자연과 비슷한 얼룩무늬 복장으로 완전 무장하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서 기다립니다. 원하는 작품을 건지기 위함이지요. 흰배 뜸부기는 두루미 목과의 조류입니다. 하지만 몸 길이는 약 23.5cm로 작은 편입니다. 머리에서 뒷목, 등, 허리, 옆구리는 올리브색을 띤 짙은 회색이고 멱, 얼굴, 가슴, 배는 흰색, 아랫배와 꽁지 털깃은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고 윗뿌리가 시작되는 부위는 붉은색이며 다리는 노란색입니다. 긴 다리와 발은 앞은 3개, 뒤는 1개,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봄과 가을에 서해안을 따라 지나가는 보기 드문 나그네 새라고 합니다. 흰배 뜸부기는 주로 논이나 호수, 못, 습지, 도량 등 물가의 풀숲에 삽니다. 숨는 습성이 강해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물에서 헤엄쳐 먹이 사냥을 하며 단독 생활을 합니다. 땅 위로 걷는 속도는 빠르며 가끔 꽁지깃을 까딱까딱 흔들며 꽁지를 위로 세우고 달립니다. 파키스탄 서부에서 인도 북부, 미얀마, 중국과 일본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사는 곳만큼 종류도 다양해서 흰눈썹 뜸부기, 한국 뜸부기, 새뜸부기, 안락 뜸부기 등등이 있는데 한국 뜸부기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흰배 뜸부기에 꽂혀 매일 아침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뜸부기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열흘이나 지났건만 허탕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열하루째 날 그래도 포기란 없다. 언젠간 만나서 너를 찍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부슬부슬 비는 오는데 카메라 메고 우산을 들고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연못에 도착해보니 어둑어둑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2마리가 있어 오늘은 과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했지만 자세히 보니 웬걸 오리부부 한 쌍이 먹이 사냥을 하고 있네요. 힘이 탁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비우고 오리도 괜찮다 싶었습니다. 오리야 나하고 놀자 도망만 가지 마라. 뜸부기 대신 너희가 애타는 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하며 동영상과 사진에 담았습니다. 집에 와서 노트북에 옮겨보니 얘들도 정감이 가더라고요. 뜸부기는요 굉장히 예민해서 조그만 소리나 진한 고운색, 특히 붉은색을 싫어한다고 작가님들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연못을 올 때는 어두운 색을 입었습니다. 12일째
혹시나 하고 또 갑니다. 자주 가다 보니 매일 오시는 달서구 주민 이재상님을 만나 뜸부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재상님 말, 흰배 뜸부기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대나무 숲으로 숨었다고 하시며 몇 장 찍었다며 보여주시네요.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온다며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귀하신 몸인 거는 알겠는데 오늘도 허탕. 이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근데요, 이 작가님이 어제 찍은 거 몇 장을 보내줄게요 그러시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가님들은 사진을 남에게 잘 안 준다던데 할매라 안쓰러워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같은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고맙게 전송받아 글 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산 아지매 이상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자 여러분, 옛날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뜸부기 이야기 공감이 가고 옛 추억도 떠오르시기도 하지 않나요? 정치자 여러분, 옛날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뜸부기 이야기가 공감이 가고 옛 추억도 떠오르시기도 하지 않나요? 제가 운동하는 곳에 철봉하시는 분은 어디에 좋다고 뜸부기를 2마리나 잡아 먹었다고 자랑도 합니다. 어미뿐만 아니라 알까지 삶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했다고 했더니 5, 60년 전에는 뜸부기가 흔해서 많이 잡아먹었다는 얘기였습니다. 80세가 다 되어도 철봉에서 자유자재로 뱅글뱅글 묘기를 부리시는데 아마 뜸부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나 봅니다 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15일간의) 흰배 뜸부기 관찰 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차이가 나니 감기 조심하세요. 살다 보니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삶이 좋습니다. 인생을 두루뭉술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발부둥치며 사는 것보다 매일매일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좋더라고요. 웃음과 행복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도 즐거움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소소한 행복일기 진행의 황정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